걸어가셔. 그래 어서 들어가자. 자꾸 걸어가자. 아이고 난도 바깥에 가서 한참 기다렸잖아. 바깥에 왜 뭐하러? 너 때문에. 기다리고. 여기로 뭐쭉 전화가서 그냥 신분에 내가지고 그냥 그게 무슨 말이야? 인사로 이제 두 집은 올라왔다니. 그걸 어디 갔다 해도 그렇게 하면 되는 말을. 아들한테. 너는 아주 안 오니까 말이냐. 와서 세워놓으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나는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아들 그래 수고했단 말은 안 하고 잘못했어. 그게 나한테 그렇게 막 그냥 응, 구한도 잘못했어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구한도. 아따 내가 갑자기 서운함이 확 밀려오네. 나 됐어. 아이고. 내 그러니까 엄마 부전자전요. 속도 모르고. 어머니를 만나고 처음 있었던 투닥거림. 아들도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엄마가 그 방어들하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붙여줬잖아. 그래서 내 반만 찾아와서 반토막. 그래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까 또 며느리한테 막 그냥 욕설을 하고 내가 알았어. 막 화가 나서 내가 막 되게 해댔어. 그래 잘했어. 거기서 화가 나서 사귀질 못해갖고 나중에 속이 시원하다. 찾아갖고 내가 이 담배 한 각 샀어. 잘했어. 한번 쉬어봐 한번. 쉬어보라고. 아이고. 돈 잘 쉬네. 가뜩이나 모자란 형편에서 아내가 겨우 보내준 돈이었다. 그 돈에도 쩔쩔매며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던 아들. 49. 그런 모습을 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어제 전화로 말다툼을 했던 아내는 그래도 어머니 방값을 보내줬더랬다. 이리저리 마음 급하게 다니다 보니 실상 내 뒤에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잠시 잊고 있었다. 먼저 부산으로 내려간 딸에게도 힘내라는 예쁜 문자가 와 있다. 손녀도 안 보냈으면 얘도 보고 하잖아. 신경이 안 쓰이면 뭐 부부가 아니겠죠. 신랑인데 신경 왜 안 쓰겠어요. 나는 나대로 또 뭐 짜증나는 일 있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나는 이해해 주리라 믿고 내가 또 화나면 내 마누라니까 소리도 질러보고 어디다 하겠습니까 뭐. 소리내어 돈을 세며 아들의 역성을 들던 어머니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아들의 호기까지 어머니는 아는 것인지 눈물이 말랐다던 어머니는 다시 눈물이 난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은 늘 아들을 쫓는다. 아들은 다시 어머니의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 반값에서 반을 떼어주고 보니 선택의 여지는 더욱 좁아든 셈이다. 어머니는 계속 주인처럼 굳어있다. 혹시 자신이 힘든 아들의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가 된 것은 아닌지. 58년 만에 재회, 그리고 또 하루가 찾아왔다. 어젯밤 급하게 연락해 놓은 집을 향해 아들은 서둘러 길을 나섰다. 병원 측에선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줬다. 하지만 그것도 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의 일이다. 지금까지 보았던 방 중에도 썩 괜찮은 곳이다. 작은 허술함 정도는 손보면 그만. 문제는 방세다. 이거 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만 원. 그냥 15만 원? 예. 그럼 됐네. 그럼 어떻게? 생각보다 더 싼 값에 방을 얻었다. 마침 근처에 아는 분도 계시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해결해야 할 것이 또 남았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쓰러져 실려올 때도 그랬고 어머니의 보따리 속엔 변변한 겨울옷까지 하나 없다. 내가 들고 볼까? 뭐 입을 잠바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저렴한 걸로. 위에는 뭐 잠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드는 옷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아들. 이럴 땐 안 먹히더라도 그저 너스레를 떠는 수밖에. 그러니까 깎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도 없다 보니 서로 없는 사람끼리 모이는 데가 또 재래시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돈만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요? 아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뭐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없다 보니까 쪼들리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남자를 태어나서도 쫀쫀하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닌 또 역정을 내실까? 마음 급한 아들은 진즉부터 종종 걸음이다. 처음으로 아들이 사준 옷을 받아본 어머니. 그 위에다 평소 이렇게 이거 밝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다 할 내색 없이 아들이 골라온 옷을 입는다. 어째 어색함을 떨구지 못한 어머니가 아들도 영 눈치가 보인다. 이번엔 간식으로 사온 만두를 꺼내본다. 다행히 만두는 좋아하시나 보다. 아들은 아직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풀어가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다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며칠째 집안을 비웠던 최중진 씨가 아내와 딸을 만나러 잠시 부산을 향했다. 지난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아내와의 첫 만남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얘기를 털어놓았다. 활달하고 넉넉한 성품의 아내는 그런 중진 씨를 가엾다 생각했고 그들 사이엔 예쁜 딸이 태어났다. 그렇게 온전히 한 가족을 꾸렸지만 아들 중진 씨에게는 여전히 죽지도 살지도 않은 엄마라는 빈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준 것이 지금의 아내였다. 부산의 바다는 한결 잔잔하다. 똑같이 해맞이를 하는데도 그에게는 어머니가 계신 곳, 그 바다보다 한결 편안하다. 겁부터 나고 진짜 사실 좀 두렵고 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집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가장 걱정거리인데 나도 좀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어서 진짜 그런 마음에서 나도 병원에서 빠져나왔어. 일단은 어제 부산 저녁에 밤에 도착해서 밤에 소정이 엄마 네가 나를 이해를 해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진짜 솔직한 말로 참 어떠한 그 힘 뭐 이런 게 꺾일 나이 60이 넘은 나이에 말이야. 또 왜 그런 고통이 또 나한테 짊어져야 되는지. 아. 그날 밤 아내를 굳이 밖으로 불러냈다. 항상 배제되어 있는 건데 엄마의 어떤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게 참 괴로웠어. 사실은 버릴 건 다 버리고 이제 소원 풀었잖아. 이제 자기 막 원하던 엄마를 이제 거리던 엄마니까 만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 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내려가서 딱 보니까는 그거는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뭐 가진 돈이 있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그런 점이 서운했던 거지. 그러니까 전화 통화해서 내가 뭐 소리 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아내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원망으로 변한 그리움, 속상함,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지금 남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식구 정말 또 힘을 또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고 또 그래야 또 엄마도 또 좋아하실 거고 뭐 같이 모시지를 못해도 또 안 그러겠어. 자식 때는 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또 효도 아니겠어? 그래. 미우나 고우나 뭐 서로 같이 사는 당신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애가 있는 거고 세 식구가 살면서 진짜 똘똘 뭉쳐야 되는 게 똘똘 뭉쳐서 진짜 같이 똘똘 뭉치자는 밤사이 약속이 꽤 효과가 있었는지
세 식구가 모처럼 시장 나들이에 나섰다. 아내와 딸내미의 성화였다. 응? 가장 먼저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부터 챙기더니 노인은 속이 든든해야 한다며 어머니의 내복을 고르라는 아내. 역시 씀씀이가 다르다. 이번엔 딸이 할머니 좋아할 만한 사탕을 고른단다. 다 골랐어? 그래. 딸이 생각한 대로 해봐. 노인이 달달한 맛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씀이 예뻐서 아버진 뿌듯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때 강릉 갔을 때야 이렇게 너무 막 정신없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뭐 챙겨 드리지도 못하고 해서 이게 이제 시간 좀 되니까 부산 와서 이렇게 먹을 것도 사고 해서 갖다 드리려고 이제. 시장에선 이렇게 서서 먹는 것도 별미라면 별미. 내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성찬이 이보다 더할까.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살던 곳에도 이런 시장이 있었다. 속 걸어 놓고 밀가루에 수제비 띄어서 팔고 죽 써서 팔고 뭐 꿀꿀이 죽 써서 팔고 그런 기억들이 팥죽을 보니까 좀